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42년이 넘도록 묻어두었던 기억이 며느리의 전화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서울 도봉구에서 반찬 가게를 한 지 33년째 되는 65 김혜순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드는 게 제 일상이죠. 요즘은 분점까지 3개나 내서 제법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손수 다 챙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거든요. 5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죠. 저는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부엌에 나와 황태포를 우리려고 물을 끓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하고 예쁜 그 아이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명랑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제 손에서 황태포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진아? 정우는? 정우 오빠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응급실에 한 남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니? 시동생 재민이 같아요. 어머님, 우리 재민이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재민이라고요? 우리 둘째 재민이?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낸 그 아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것도 잊었습니다. 물이 팔팔 끓어 넘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명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재민이는 작년에. 저도 알아요.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키가, 심지어 목소리까지. 제가 지금도 손이 떨려서 수술을 못하겠어요. 명진이는 의사입니다. 그 차분하고 냉정한 아이가 손이 떨린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어머님,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닥에 털썩 앉아서 그날을 떠올렸어요. 현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현자, 제 평생 가장 소중했던 친구,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 1972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12살, 현자도 12살이었죠. 여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깊은 곳에 빠졌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파란 바닷물이 제 머리 위로 덮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과 발을 아무리 져서도 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죠.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입 안으로 짠 바닷물만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수영을 잘했거든요. 아버지가 어선을 타셔서 어릴 때부터 바다가 놀이터였죠. 혜순아, 혜순아. 현자의 목소리가 물속에서도 들렸어요. 그 아이가 제 팔을 꽉 잡고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현자 등에 엎여서야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해변에 누워서 토하고 있는데 현자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혜순아.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현자는 저보다 단사흘 빨리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늘 언니라고 했죠. 그날 현자가 말했습니다. 혜순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언니가 너 죽을 뻔한 거 살려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자매야. 집에 돌아와서 현자 어머니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제 어머니는 그날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집에 안 계셨거든요. 우리 현자가 혜순이 살려줬다며?
그럼 혜순이는 우리 현자 동생이네. 현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현자는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요. 매일 함께 등하교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밤에는 현자네 집이나 우리 집에서 같이 잤죠. 현자는 바느질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재봉틀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제 교복 단추가 떨어지면 현자가 꿰매주었고 치마단이 풀리면 현자가 박아주었어요.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현자 숙제를 도와주었죠.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예상 시험 문제도 미리 알려주었어요. 1979년 저희가 19살 되던 해였어요. 제가 서울로 시집을 가게 되었거든요. 중매쟁이가 소개해준 박진구라는 남자와 말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현자가 울었어요. 기차역에서 배웅을 나온 현자가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혜순아, 서울 가서도 나 잊지 마. 편지 꼭 써. 알았지? 그럼 언니. 나도 언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현자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마지막인 줄 몰랐죠. 서울 올라와서 저는 편지를 썼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써서 보냈습니다. 현자도 답장을 보냈어요. 둥글둥글한 글씨로 여수 소식을 자세히 적어서 보냈죠. 1982년 겨울이었어요. 현자에게서 급한 편지가 왔습니다. 혜순아, 나도 결혼한다. 너무 갑자기지? 미안해. 그런데 임신했어. 쌍둥이래. 신기하지? 내가 엄마가 되다니. 저는 기뻤어요. 그리고 걱정되었어요. 편지 행간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1983년 봄 현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쌍둥이 사내아이 둘이었어요. 저는 황태며 미역이며 산모에게 좋다는 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현자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위어 있었거든요. 볼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고생했어. 아이 낳느라 많이 아팠지? 응, 좀.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 혜순아, 보러 갈래? 현자가 데려간 곳에서 저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자가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였거든요.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현자가 말했습니다. 혜순아, 미안한 얘기인데 혹시 애 하나만 데려갈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현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해. 술만 마시면 때려. 그리고 아이들 출생신고도 안 해줘. 도망가야겠어, 혜순아. 그런데 둘 다 데리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현자가 왜 야위었는지, 왜 눈가에 그늘이 있었는지. 그럼 둘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우리가 키울게. 안 돼. 너희한테 패 끼칠 수는 없어. 하나만 작은 애만 부탁해. 나는 큰 애 데리고 어디든 갈게. 자리 잡으면 다시 데리러 올게. 그렇게 해서 작은 아이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재민이었어요. 현자는 약속했어요. 꼭 데리러 올게. 1년만 기다려줘. 하지만 현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현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저는 재민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현자를 대신해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지금 명진이가 재민이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혹시 그 아이가.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에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응급환자세요? 제 아들이에요. 거짓말이었죠. 재민이는 이미 떠났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서니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년 전 재민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도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어머님, 명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요. 그 침착한 아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명진아, 어디 있어? 그 사람이 3번 병실이에요. 어머님,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서. 명진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딱, 딱, 딱.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3번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면회 제한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말 똑같거든요. 명진이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서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아니, 재민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민이었어요.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눈썹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까지. 심지어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도 똑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명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진구가 들어왔어요. 제 남편. 여보, 왔구나. 어서.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침착한 남편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놀라시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기절할 뻔했어요. 명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침대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숨소리까지 재민이와 똑같았거든요.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 잘 때 내던 그 숨소리 말이에요.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지갑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그냥 윤재호라는 이름만 중얼거렸어요. 윤재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42년 전 현자가 데리고 있던 큰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름이 없었는데 현자가 부르던 이름이 재호였거든요. 여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더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민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재민이와 똑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재민이 눈에는 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환한 미소와 함께 반짝이는 그런 눈빛. 하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깊고 오래된 슬픔. 마치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까지 재민이와 똑같았습니다. 조금 쉰 목소리였지만 톤이 똑같았어요.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명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거든요. 며느리 명진이가 남자의 어깨를 눌러 눕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명진이를 차례로 봤어요. 저를 아세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재호요. 역시 그 이름이었어요. 가족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거든요. 혹시 형제는요? 동생이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2년 전 현자가 죽고 난 후 저희가 재호를 찾으러 여수에 갔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자가 아이 데리고 어디론가 갔더라고. 며칠 후에 혼자 돌아왔는데 아이는 안 보이더라. 그때 저희는 그 아버지가 재호를 어디에 팔아넘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육원에 맡겼을 수도 있었던 거죠. 명진아,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저는 명진이와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42년 전 이야기를 했어요. 현자와의 우정, 쌍둥이 형제, 재민이를 데려온 이유까지. 명진이는 입을 벌린 채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분이 정말 재민이 형이라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저는 병실 문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닮았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그리고 이름도 재호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어. DNA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지? 명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재민이 샘플이 있어야 하는데. 재민이 빗에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있어. 아직 못 버렸거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재민이 머리카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신이라고 웃었을 텐데 그때는 간절했어요.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3일이 3년 같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재호를 봤어요. 볼 때마다 재민이가 생각났어요. 재호는 과묵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고 대부분 시간을 창밖을 보며 보냈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당신이 누구죠? 라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명진이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99.8% 일치해요. 재호 씨는 재민이의 친형이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42년 만에 찾은 현자의 아들. 재민이의 형. 하지만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어요. 42년 동안 혼자 살게 한 미안함이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를 받고 난 후 저는 재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2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병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재호만 있었어요. 명진이는 수술이 있어서 잠깐 나간 상태였고 큰아들 정호는 회사에 있었죠. 재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3일 동안 지켜보니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간단히 말하고 대부분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거든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존댓말하면 이상하잖아. 그래, 알았어. 우리가 너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재호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는 동생이 있었어. 쌍둥이 동생이. 재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인데도 벌떡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요? 저에게 동생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우리가 키웠어요. 42년 동안.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충격이었겠죠. 재호야, 천천히 들어봐. 긴 이야기거든.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42년 전 현자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 이름은 이현자였어. 제 가장 친한 친구였지. 재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요? 제 어머니의 이름이요? 응, 현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지. 저는 어린 시절 여름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였어. 여수 바닷가에서 놀다가 제가 깊은 곳에 빠졌거든. 그때 현자가 나를 구해줬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파란 바닷물, 현자의 외침, 그리고 안전한 해변에서 나눈 약속.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 현자는 바느질을 잘했고 저는 공부를 좀 했지. 서로 도우며 살았어. 재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자가 결혼을 하고 너희들을 낳았지. 저희들이요? 응, 쌍둥이. 너가 동생 재민이를. 재민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제 동생 이름이 재민이에요? 그래. 박재민. 저희 둘째 아들이었어. 이었다고요? 지금은?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재민이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알게 된 동생을 이미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병이었어요? 교통사고였어. 재호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혼자 보육원에 있었어요?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현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 저는 1983년 봄 여수에 내려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자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 그리고 눈가에 멍이 있었어. 그때 현자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항상 밝았던 현자가 그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현자의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어. 술만 마시면 때렸다고 했어. 그리고 아이들 출생신고도 해주지 않았어. 재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자는 도망가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쌍둥이 둘을 모두 데리고는 갈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현자는 넌 데리고 있고 자리를 잡으면 둘째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그럼 왜 보육원에 안 왔어요? 왜? 재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슬픔을 혼자 견뎠을지 짐작이 갔어요. 현자는 올 수 없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민이를 데리고 간 지 6개월 후에 현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재호가 멈췄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것도 울던 것도 모든 걸 멈췄어요.
죽었다고요? 널 맡겨두고 일하러 나가는 길이었다고 들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어. 그 자리에서 그럼 저는 평생 혼자였던 거네요.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모르고.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찾으려고 했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 현자 씨의 부고를 듣고 바로 여수로 내려갔어. 널 찾으러. 그럼 왜 못 찾았어요? 이미 늦었어. 내 아버지가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는 흔적이 없었어. 저는 그때의 절망감을 기억했습니다. 빈집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기억.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호를 찾았던 기억. 그 후로 42년 동안 찾았어요. 복지센터, 경찰서, 보육원까지 다 연락해 봤어요.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윤재호라는 이름도 보육원에서 대충 지어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재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이름이었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현자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더 열심히 찾지 못해서.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어떤 아이였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재민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웃게 되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효자였지. 저는 재민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엄마 아픈데 없어요? 라고 묻던 아이.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사주던 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버지 수술비를 보태기도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재민이의 죽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하다가 대신 사고를 당했다는 것. 동생이 남을 구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런 아이였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재호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저와는 참 다르네요. 저는 평생 남을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저는 재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요.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정말 저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현자의 아들이고 재민이의 형이야. 그럼 우리 아들이지. 그때 재호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이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재호가 가족이 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어요. 42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재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기억하기 싫은 얘기예요. 그래도 들려줘. 우리가 알아야지. 재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를 데리러 온 건 8살 때였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는 그냥 보내주었어요. 신분을 증명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현자가 말했던 그 폭력적인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현자의 눈가에 있던 야위어 가던 모습.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면서. 재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간 거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살기 외로워서라고 하더라고요. 개를 기르는 것처럼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그런 말을 들었다니. 학교는 보내줬어? 처음엔 보내줬어요. 하지만 술값이 없으면 학교 따위 안 가도 된다면서 일을 시켰어요.
재호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먼 눈빛을 했어요.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았죠. 그 돈을 모두 그 사람한테 줘야 했어요. 새벽 4시,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같은 시간에 재민이를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재우고 있었는데 중학교는 못 갔어요. 그 사람이 돈도 없는데 무슨 공부냐고 하면서 그럼 계속 신문 배달만 한 거야? 아니요. 13살부터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손이 언제나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재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도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새 여자를 데려왔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더 싫어했어요. 남의 아이를 왜 키우냐면서. 그래서 저를 다락방에 가뒀어요. 다락방에요? 네.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다락방에. 밥도 하루에 한 번만 줬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겨울 다락방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어린 재호를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요. 15살 때였어요. 어디로 도망쳤어? 그냥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큰 도시에 가면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신분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 처음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요. 재호가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깊은 상처 자국들이 보였어요.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위험한 일만 시켰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였죠. 공사장 일을 계속한 거니? 아니요. 그것도 오래 못했어요. 사고가 났거든요. 재호가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철근에 찔려서 2달 동안 못 걸었어요. 병원비는 물론 제가 내야 했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7살 아이가 혼자 그런 일들을 겪었다니. 그 후엔 뭘 했는데?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밤샘 근무였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쉬는 날은 없었어? 없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이 들어서. 재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 왜 저만 이렇게 사는지, 부모는 왜 없는지, 형제는 정말 없는지. 그런 생각들. 저는 재민이를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 재민이는 따뜻한 집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자고 있었을 텐데 25살 때 조금 나아졌어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울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장님이 계셨어요. 재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 사장님이라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혼자라는 걸 아시고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계속 도와주셨어? 3년 동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재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또 혼자가 된 거였군요. 그 후엔 또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여기저기 정비소를 옮겨 다니면서. 결혼은?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과거도 없는 사람을. 그래서 늘 혼자 살았어요. 재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나마 편했어요.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현자를 생각했습니다. 현자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현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현자. 너희들 어머니 생각이 났어. 재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현자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983년 봄 재민이를 안고 기차역에 서 있던 모습을.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희를 정말 사랑했지. 정말요? 그럼 헤어질 때 너를 업고 울면서 말했거든요. 둘째 꼭 데리러 올게. 1년만 기다려라고.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자는 마지막까지 너를 걱정했어. 죽기 전날 밤에도 나한테 편지를 썼거든. 재호를 맡겨놓고 일 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가 엄마 찾으면서 울까봐 걱정된다고. 재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재호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재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42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재호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재민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재민이 사진 보여줄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에서 재민이 사진을 찾아 보여줬어요. 재호가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 저와 똑같네요. 그럼 쌍둥이니까. 재호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요. 동생은 행복해 보이네요. 사진 속 재민이는 웃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늘 웃는 아이였어. 저는 재민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정호를 보더니 형아라고 하더라고.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갓난아기였던 재민이가 제 품에서 자라던 그 따뜻함. 밤에 울어도 제가 안아주면 금세 잠들었어. 정말 순한 아기였거든. 재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많이 도왔어. 저는 재민이가 5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보기가 힘드셨거든. 그런데 재민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할머니 심부름을 해드렸어. 5살 때부터요? 그럼요. 우유 한 팩, 빵 한 봉지 이런 걸 사다 드렸어. 그리고 절대 돈을 받지 않았어.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맞기만 했는데 그건 환경 탓이야. 재민이도 그 상황이었다면 달랐을 거야. 저는 재민이 초등학교 때 일을 더 말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대. 다른 아이들이 모두 피할 때 재민이만 그 친구와 함께 놀아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재민이도 같이 왕따를 당했어. 하지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친구를 혼자 두면 안 되라면서. 재호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네요. 중학교 때는 더 했지. 저는 재민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반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매일 가르쳐 줬어. 덕분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어. 대가는 바라지 않았겠죠? 물론. 오히려 그 친구 엄마가 고마워서 용돈을 주려고 하면 공부는 나도 같이 하는 거라서 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네요. 너도 충분히 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 하지만 남을 도운 적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잖아. 저는 재민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어. 공부하면서요? 네. 남편이 수술을 받게 됐거든. 큰 수술이라 돈이 많이 들었어. 재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민이가 자기가 돕겠다고 하더라고. 아빠 수술비 제가 벌게요라면서. 몇 살 때요? 17살이었어.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했어요. 재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했네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수술비에 보탰어.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대단한 아이네요. 그뿐만 아니야.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을 정말 잘 돌봐줬어. 저는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 마사지를 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렸어. 아빠 얼른 나으세요. 엄마가 걱정해요라면서. 재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아프면 간병을 해줬어. 효자였군요. 정말 그랬지. 어버이날이면 꼭 카네이션을 사다 줬어. 용돈이 없어도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저는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사준 카네이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을 했어. 엄마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죠?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 재민이는 정말 행복했겠어요. 그럼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랑을 많이 줄 줄도 알았어요. 저는 재민이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어?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봄이었어. 재민이가 퇴근 후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 재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어. 재민이 앞에 어린아이가 있었지. 5살 정도 된 여자아이. 재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재민이가 그 아이를 밀어냈어.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대신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남을 구하다가 죽었다는 거네요. 그런 아이였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재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시작하면 돼. 저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이에게 못다한 거 우리가 해줄게. 저한테요? 그럼 내 친구 현자 아들이고 재민이 형이잖아. 내 아들이야. 그때 재호가 말했습니다. 동생을 보고 싶어요. 재민이? 네. 무덤에라도 가서 인사하고 싶어요. 많이 늦었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내일 함께 가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재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재민이와 정말 똑같았어요. 그리고 재호야. 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가 있잖아.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하는 재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태어난 날, 저희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재민이가 쓰던 방을 그대로 내어줬어요. 재호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책장, 침대까지 재민이가 쓰던 그대로였거든요. 괜찮을까요? 재민이 방인데. 재민이도 좋아할 거야. 형이 와서.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리 둘째 아들이야.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호와 명진이도 함께했죠. 동생아, 이제부터 가족이야. 정호가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호가 엄지를 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명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도 저도 42년 만에 수건을 푼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재호는 아직 어색해했어요. 첫날 저녁 식사 때도 혼자 구석에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재호야, 여기 가운데 앉아. 제가 재민이가 늘 앉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안 돼. 가족이니까 가족 자리에 앉아야지. 재호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42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가족 식탁에 앉으려니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뭘 좋아해? 정호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아,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재호가 머뭇거렸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고프지 않으면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고 살았다니.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자. 뭘 좋아하는지. 그날부터 저는 재호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해줬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재호는 뭘 먹든 맛있어요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알았어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한다는 걸.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자주 끓여줄게. 아니에요. 번거로우실 텐데. 뭐가 번거로워? 우리 둘째 아들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재호가 우리 둘째 아들이라는 말에 울컥했나 봐요. 숟가락 든 손이 떨렸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재호가 말했습니다. 저 일을 찾아야겠어요. 아직은 쉬자. 몸도 다 안 나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재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자리를 찾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정식 학력도 없고 사회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자동차 정비는 할 줄 안다고 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바뀌어서. 그럼 기술 교육을 다시 받아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런 건 돈이 많이. 걱정 마. 재민이 장가 보내려고 모아둔 돈이 있어. 재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돼요. 재민이 돈인데. 재민이도 좋아할 거야. 형이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 재호는 자동차 정비기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40살 넘어 다시 학생이 된 거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오늘은 뭘 배웠니? 제가 물어보면 재호는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엔진 분해하는 법을 배웠어. 정말 신기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배우는 기쁨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재호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축하해줬어요. 축하해. 정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취업할 수 있겠네요. 도련님, 명진이도 기뻐했어요. 재호는 자격증을 들고 한참을 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자격증을 받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일자리는 금세 구해졌어요. 남편이 아는 정비소에서 재호를 소개해줬거든요. 처음엔 막내 사원이었지만 재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걱정하면 재호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가족이 기다린다는 게 좋아요. 그런 재호를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진짜 가족을 느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1년 후 재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처음 들은 소식이었어요. 같은 정비소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회계 담당이시고 재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시고, 이제 가족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수진이가 재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6개월 후 재호가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재호가 저희를 혼주석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하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수진이 아버지가 인사차 오셨어요. 사돈께서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재호가 정말 성실한 청년이더라고요. 저희가 뭘 했겠어요. 재호가 워낙 착해서. 결혼식이 끝나고 재호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감사하지. 내 친구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은 아들을 만났으니까. 재호가 울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재민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재민아, 내 형 결혼했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기쁘지? 사진 속 재민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2년 후 재호와 수진이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재민이 이름에서 한 글자 따면 어떨까? 그래요. 민준이 어때요? 재민이 민자 쓰고. 좋아. 그렇게 해서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재민이 조카가 된 거죠. 민준이가 돌이 지났을 때 재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 이름에 재민이 민자가 들어가잖아요. 재민 동생이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럼 재민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이제 재호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차례도 함께 지내요. 가끔 재민이 생각이 날 때마다 재호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잃은 아들 하나, 찾은 아들 하나. 현자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두 돌을 맞던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현자 이모 산소에 가면 안 될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재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자 산소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 무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더니 며칠 후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겁이 났나 봐요. 그리고 수술 회복하고 일 찾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재호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재호가 용기를 낸 거죠. 이제 어머니께 손자 얼굴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물론이지. 현자도 손자 얼굴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현자 묘소에 갔습니다. 저 혼자는 2달에 한 번꼴로 갔었는데 다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재호가 손에 든 꽃다발을 꽉 쥐었어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여기에요. 제가 현자 묘비 앞에 서자 재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자 어머니 이현자의 묘. 재호가 묘비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어머니 무덤 앞에 선 아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재호가 오열했습니다. 찾고 계셨죠? 저를.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재호 옆에 앉았습니다. 현자야, 늦었지만 재호 데리고 왔어.
내 큰아들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재호가 수진이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수진이고 이 아이가 제 아들 민준이에요. 어머니 손자예요. 수진이가 두 돌난 민준이를 안고 와서 절을 했어요. 민준이도 어리둥절하면서 작은 손으로 꾸벅 인사했어요. 할머니. 그 순간 재호가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제 아들이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자가 평생 듣고 싶어 했을 그 말을 손자가 해주는 거니까요. 현자야, 내 아들 정말 잘 컸어. 성실하고 착하고 효자야.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이번엔 라일락 향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재민이 이야기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재호가 현자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 재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저보다 훨씬 착했어요. 재호가 그동안 들은 재민이 이야기를 현자에게 들려줬어요. 효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도왔어요. 그리고 재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재민이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재민이에요. 제 동생? 사진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을 닮았어요. 웃는 모습이 특히. 정말 그랬어요. 재민이가 웃을 때면 현자가 생각났거든요. 제가 재민이 사진에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만났으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 재호가 재민이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재민아, 형이 늦었어. 미안해. 그동안 혼자 엄마 아빠 효도하느라 고생했지?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형이 대신할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었어요. 현자도 재민이도 얼마나 기뻐할까 싶어서요. 민준이가 갑자기 묘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지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꽃 예뻐요. 묘지 주변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 키울게요. 재호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게 돼서 행복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번엔 꽃향기가 더 진했습니다. 저는 현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현자야, 내 부탁 다 들어줬어. 너 하늘에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묘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무슨 소리. 너는 원래 현자 아들이었고 이제는 우리 아들이지. 그리고 민준이는 현자 손자이면서 우리 손자고. 재호가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럼 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날 밤 꿈에 현자가 나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혜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호 잘 키워줘서. 그리고 재민이도. 이제 나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겠어. 꿈에서 깨어보니 새벽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현자야, 우리 약속 지켰지?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쉬어도 돼. 우리 조금만 있다가 만나자.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현자가 고마워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